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예,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결시켜야 하고 예. 부결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사실은 곽상도 의원의 경우처럼 50억 무죄,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뇌물 정치자금 이거는 전혀 받지 않았고 또 입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배임죄로 간 거 아니에요? 이 주 혐의가. 예. 그래서 영원은 구속, 50억은 무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치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시켜야 되고 또 부결된다고 봅니다. 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결적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혹시 민주당은 뭐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태입니까? 저는 당론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거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200번이 넘는 압수수색 그리고 처음에 혐의를 두었던 것은 1년 6개월 동안 정말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흔들어놨던 대장동이었거든요. 네. 뇌물과 정치자금 혐의였고 428억 이것도 화천대유 지분도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전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혐의를 배임죄로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번지수를 옮겨도 너무 자주 옮긴 거예요. 예. 대장동 뇌물, 그다음에 428억 여기에서 이 성남FC로 옮겼다가 변호사비 대납, 예. 그리고 지금 쌍방울 또 대북 송금으로 옮기고 또 다시 또 위례신 도시로 가고,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죄를 만들어서라도 조각해서라도 잡아 넣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당론으로 정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에도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었느냐. 그때와는 왜 이렇게 달라진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예. 폐지된 게 아니잖아요. 아, 현재 법으로 있는데 예. 그럼 이 법이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권이 저렇게 남용이 되고 표적, 기획, 먼지털이 그리고 어떻게든 이건 잡아넣겠다는 일종의 정치보복적 행위가 읽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혐의 내용이 그냥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씨를 접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기가 막힌 노릇이죠. 네. 접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민주당 관계자고 또 당직자였고 그러니까 접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제가 피의 사실 공표는 많이 들어봤어도 면회 사실 공표는 또 처음 들어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사실 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흘린 검찰은 이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면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또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잖아요. 무수한 선거법 처리 또 민주당 내에 관련된 이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을 변호해주고 또 담당을 해왔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면회죠. 특별 접견을 하더라도 이것이 다 기록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고요. 네. 이번에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했고 거기서 관련된 정진상, 김용등과의 수감돼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다 기록된다는 것을 고지를 받았어요. 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한 건데 예. 면회를 한 건데 그 사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흘린 것은 검찰이 아주 비열해도 너무 비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요. 아마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사안을 두고 검찰이 거의 소설도 쓰고 또 단독 기사 흘려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면회사실 공표한 거 말고 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한 것까지 전부 묶어서 이것은 이번에 이 공수처에 저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피의 사실 공표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관련한 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은 뭐 일단 항소를 하면서 수사팀을 보강해서 수사를 더 하고 또 항소심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특검으로 이제 가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저는 특검으로 가야 맞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박상도 의원이. 예. 그러면은 이 1심에서 수사를 했고 또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은 무슨 달나라 검찰입니까? 그 검찰하고 지금 항소심 잘 준비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이 검찰하고 네. 다른 검찰입니까? 같은 검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정부 초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고 검찰총장 인사를 한참 동안 안 했어요. 그리고 검찰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검찰총장이 한 인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곽상도 무죄를 받으니 부실 수사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 검찰. 예. 그리고 이 검찰 지휘 라인에 이것은 다 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검찰하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으니까 항소심 잘 준비해서 하라는 거하고 이게 뭐 다른 검찰입니까? 또 하나는 이미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수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예. 이건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이 증거라고 제출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부실 수사한 것에 대한 이제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출했다거나 부실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하면은 항소심 어떻게 잘할 거예요? 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소심 잘해야 된다. 혹은 대통령실에서 이 뭐 국민들이 이런 판결을 납득하겠나? 한동훈 장관은 또 거기다가 윤미향 의원까지 묶어서 이거 제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없는 검찰이고요. 제대로 할 수 없는 1심까지의 과정이었어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수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특별검사로 이제 가면 특검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데 시간이 걸리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그 시간이 더 걸리는 것쯤은 뭐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원래 이제 특검은 예.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예. 판단이 되면 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애당초 특검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권력에 대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친인척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네. 특검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데 예. 이거는 미진 정도가 아니고 부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특검이고요. 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특검 사유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 문제는 뭐 문제가 될 거 없고 어쨌든 그거는 검찰이 흘려보낸 시간까지 뭐 되찾을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예.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특검을 하는 수밖에.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특검 법안을 본인들이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사건, 이 사건까지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 부분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던 내용이고. 예. 그러면 다만 이제 특검 추천을 정의당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해서 뭐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렇게 3당이 추천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특검을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니까요. 예.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후보 토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특검하자고 하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가 특검에 대해서는 피해가고
검찰에서 잘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딱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특검으로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야당이 특검으로 가기로만 이 행보를 같이 하면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정도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지 말자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선대장동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를 반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면 공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원래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하는 특검이 있고 예. 권력 그 자체, 대통령이나 또 친인척, 권력 그 자체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때 또 특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실했다고 뭐 온 국민이 이 고개를 갸우딩거릴 정도로 부실했던 거고 관련자들은 지금 유죄 처벌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도 이 특검은 반대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저는 정치적으로 조정하고 공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도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예. 근데 정의당의 그 찬성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법사위에 벌써 5달 넘게 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패스트 트랙을 타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정의당의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찾아야 된다. 예. 예. 이제 패스트 트랙이 제법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통과돼도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이 슬로우 트랙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또 지금 검찰이 너무 당해 사건을 부실하게 했고 천연시켰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알아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정 일체론, 이른바 당정 일체론을 넘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네.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반드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체제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할 수 있어요. 예, 매우 기형적입니다. 삼권 분립은 엄연한데 예, 그래서 국회가 집권을 하게 되면 집권 여당이 통법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삼권 분립에 충실하지 못하고 네, 정부를 견제해야 될 입법부가 장관을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행정부의 대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딜레마하고 이게 모순입니다.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예, 그런데 예. 그래서 당정 분리가 나오고 당청 분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집권당을 대통령이 명예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퇴행도 보통 퇴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민심이 떨어지고 국정운영 능력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면 이걸로 총선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부터 이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런 행위,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통제하겠다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역풍을 맞아서 대통령의 탈당력으로 가는 이 명분으로 또 작동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퇴행하는 겁니다. 박정희 때 총재했어요. 예? 전두환 대통령 때 또 총재했어요. 민정당 총재. 그래서 윤두환 시대가 아니면 이거는 완벽한 퇴행이기 때문에 정무라인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을 꼭 설득을 해서 네. 이런 것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시도를 하고 이렇게 가면 그거는
아마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한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네, 네. 예, 그거를 발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뭐 저는 지금 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예, 민주당 쪽에서요. 어쨌든. 저는 그 전에 그것을 제가 만들어서 예. 발의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아예 이제 검토 자체가 안 됐었죠. 그런데 그거는 일단 논리적으로 모순이고요. 일부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 정권이나 이런 국가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내각제도 아니고 이원 집정부제도 아니고 삼권 분립이 엄연한데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권리가 헌법적 권리가 정부 견제하라고 입법부 대표로 뽑아줬는데 정부에 가 있으면은 예. 이거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건 모순이기 때문에 시정돼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